자, 6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760ml Hg를 다른 단위로 정확히 환산한 것은, 자, 1기압은 101325 파스칼이 정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에요. 760ml Hg는 이 표준 대기압의 기준 압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760ml Hg를 우리 수은주 압력이라고 하고, 이것은 101325 파스칼과 같고, 이것은 약 1.01325 바와 같고, 이것은 14.7 psi 또는 파운드 퍼 제곱인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2번 문제를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맡는가? 국무총리가 답이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보통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을 우리 중대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대본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3항에 따르면 일반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특별한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 역할을 하지요. 그 첫 번째가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또는 제15조의 2, 그다음에 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3번 문제 좀 볼까요? 다음 중 과태료 징수 유예되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과태료 징수 유예는 납부 의무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징수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1번을 보니까 폐업 위기 회사 운영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그다음에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중인 경우, 이런 경우죠. 반면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징수 유예 대상이 아니고, 또한 가족 부양 상황이 오히려 납부 의무를 강조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과태료 징수 유예 대상은 폐업위기, 재난피해, 장기치료 등이 있고, 그런데 대상이 아닌 것은 가족 부양 책임자의 상황,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피해복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은, 자, 피해복구 주거비 지원은 주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화재로 전소된 주택,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 이런 경우에는 긴급 주거 지원이나 임시주택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노후로 인한 철거 예정인 주택, 노후로 철거 예정인 주택은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피해복구 주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65번 보면 다음 중 소아활동 설비가 아닌 것은, 이 소아활동 설비라는 것은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소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설비를 말합니다. 1번에 보면 연결 살수 설비,
고정된 배관을 통해 소방대원이 수원을 연결해 살수하는 설비죠. 연결 송수관 설비는 지상에서 펌프차로 물을 공급하면 고층부에 물이 도달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는 화재 시 전기기구나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죠. 3번의 무선통신 설비는 정확히는 통신 보조 설비 또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로 화재 시 건축물 내에 소방대원의 무선통신이 원활하도록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통신용 설비로 분류되며 소화활동 설비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66번 문제를 보면 종합방재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종합방재실은 화재, 재난, 방범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 방재 관련 설비를 중앙에서 통제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지하 공간이 깊은 건물 등에 설치 의무가 있는데 단독주택, 단층 단독주택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67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종합방재실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이 종합방재실은 화재, 방재, 보안 등 건축물 내 각종 안전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설치되는 설비라는 것은 일단은 감시, 통신, 그 다음에 비상시 대응, 지속적인 근무 환경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 뭐 감시하기 위해서는 CCTV 필요한 것이고요. 통신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필요하고요. 비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 조명이라든지 냉난방, 지속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냉난방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1번을 보면 조명 설비 돼 있어요. 24시간 근무하는 공간이니까 적절한 조명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번에 냉난방 설비가 있는데 근무자의 쾌적한 환경과 설비 유지에 필요하죠. 자, 3번에 CCTV 설비 있어요. 화재, 침입 등 실시간 감시 목적이죠. 종합방재실에는 재난 대응 및 감시, 통신 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행정 목적의 문서 보관함은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6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고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겠습니다. 재고소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재고소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68번 문제예요. 소화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제거, 질식, 냉각, 억제 소화를 하는 거죠.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해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거죠. 가연물을 치우거나 유출된 연료를 제거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질식 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수확이라든지 덮개, 덮개 같은 걸 덮는 거죠. 자, 냉각 소화는 열을 제거하여 연소를 중단하는 거예요.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있죠.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여 연소 억제, 할론계 소화약제 등이 보통 사용되죠. 연소에 필요한 열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냉각 소화 방식이죠. 제거 소화가 아닌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Y델타 기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Y델타 기동법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죠. 기동 시에는 Y 결선, 전격 운전 시에는 델타 결선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지요. 그래서 Y델타 기동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전격 운전 시 델타 운전을 해야지 Y 운전을 유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다 맞습니다.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 기동 시 Y, 운전 시 델타. 자, 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70번. 자, 다음 중 물리적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활성 라디칼 얘기 아마 하면서 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소화 방법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소화, 화학적 소화가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식 소화라든지 냉각 소화, 제거 소화는 전부 다 물리적 소화가 되고 4번은 연쇄 반응 차단. 이것이 활성 라디칼을 제거한다 그랬었잖아요. 이것이 화학적 소방인 거잖아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지식 소화는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연소를 차단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고,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연속을 차단하는 거죠. 냉각 소화는 열을 흡수해서 연소 온도를 인하점 이하로 낮추는 거죠. 뭐 물 뿌리는 거죠. 어쨌든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물리적 소화 방법인데, 자, 4번에 연쇄 반응 차단, 이것은 연소 중에 생성되는 활성 라디칼을 제거해서 연소의 연소 반응을 차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할론가스라든지 청정 소화약제를 사용한다든지. 어쨌든 따라서 이 4번 연소의 반응 차단은 화학적 소화 방법이며 물리적 소화가 아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